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가 문의를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상가 문의를 거의 받지를 않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특정돼 있지 않아요. 제가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인력도 별로 없죠.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상가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한국처럼 뭐 사이트에 상가들이 막 올라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제대로 상가를 구하려고 하면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문의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내가 특정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좋은 지역이 어디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특정 사업에서 좋은 지역을 제가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요. 인력 소모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두 번째로 그 지역의 상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폐쇄적이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업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개인부터 시작해서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시장 조사한다고 와서 물어보는 공통적 패턴입니다. 공통적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걸 왜 부동산 와서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해요. 예를 들면 이태원에서 사업을 할 건지 성수동에서 사업을 할 건지 선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들어가서 보고 가격 알아보고 그리고 사업성이 어디가 좋은가 그런 것도 가서 사람들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콕에 와서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해서 지역도 선정해줘. 가격도 얼마인지 알아봐줘요. 방콕에서요, 실제 부동산 에이전시 하시는 분, 한국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대부분 그냥 부동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아름아름 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업장 만드는 지역을 한번 보세요. 어딘지. 다 비슷한데 몰려 있어요. 다 비슷한데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면 전부 똑같은데 몰려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2월 달에 이 글을 썼었습니다. 그죠? 이때 한국 클럽이 동키몰에 생겼습니다. 그 동키몰에 생기고 나서 그 주변으로 해서 한국 주점들이 엄청 생겼어요. 당장 동키몰 4층만 가시면요. 이 클럽이 5층에 있으니까 4층에 가시면 이 지금 보시면 롱나이트 바 돼 있잖아요. 요 태국 음식점인데 여기는 원래 한국식 포장마차였습니다. 근데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태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상점 있어요. 여기 안에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생겼다가
대부분 사라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부터 잘 해오시던 분들,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분들은 일찍 끝나요. 또 왜 장사가 잘 되는데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냥 이 애까마의 사거리 안에 우수수 생겼다가 우수수 사라져요. 이런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 선정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가를 본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지역을 찾는 데만 6개월 정도 시간을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는데 그 지역만 6개월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여기 오래 살았다, 여기서 부동산 한다 해서 연락해서 내가 좋은 지역 어디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방콕 전체를 놓고 보는 거잖아요. 방콕 전체를 놓고 방콕의 일부분인 지역을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만약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줘도요, 성공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여기서 사업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장사를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여기서 사업하고 싶은데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 사업이 안 되면요, 누구 탓합니까? 그분 탓해요. 왜 니네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상가하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요, 제가 제 성격상 그걸 허투루 일을 하겠습니까? 허투루 일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기다 퍼부어야 돼요. 태국은요, 상가시장 어마어마하게 폐쇄적이에요. 한국처럼 정보가 없어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해줘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안 해드리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뭔가를 하면 내가 이태원에서 해야지, 내가 강남역에서 해야지 정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오시는 분들도 죄다 이래요. 제가 한번 경험 때문에 더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업이 와서 대리점 차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온 소스 다 주니까 그거 딱 받아가가지고 끝나요. 그냥 위에 보고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온 프랜차이즈 중에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치킨, 한국 치킨 유명하잖아요. 근데 죄다 실패해요. 죄다 실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 생각해보면, 아, 저 맛있는 걸 왜 안 먹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실패할까요? 한국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깁니다. 가격 경쟁력 부분은.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야 그나마 장사가 될 수 있는지, 그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여기 와갖고 뭔가를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제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시장조사하러 왔다, 그래갖고 얘기하는 게 어느 지역, 상가 가격이 얼마, 그거 왜 알고 갑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냥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찾아서 돈 주고 해라, 이 얘기하면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한테 돈 주고 하세요. 비용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시장조사예요. 자주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싫으면요, 비용을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여기서 살면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면 힘들어요. 처음에 뭔가를 하면 청사진부터 막 그려요, 머릿속으로. 그게 하나하나 깨어지잖아요. 그럼 임기응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접근할 때 접근법을 달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야, 여기서 하면 잘 되겠다, 이걸 편견 없이 봐야 됩니다. 그냥 매일 와서 아속에 숙소구에서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푸른퐁의 숙소구에서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까마이 구에서 한 달 있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위치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여기 좋다니까 저한테 어디가 좋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기 좋다니까 그냥 여기다가 차리면 되겠지.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거래 잘 안 하는 거예요. 해드리는 분들은요, 제 고객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일만 제가 해드리지 신규로 연락 오면 안 해드려요. 저는 제가 다른 일 하기도 바빠요. 그 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잘 해드릴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대신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외국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을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계속 저렇게 차렸다가 잘 안 되면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큰 손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여기서요, 칼국수집 한다는 사람도 봤고요, 떡볶이집은 매년 생겼다가 매년 망하잖아요. 제가 떡볶이집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어떤 사업이 정말 여기 먹힐 건지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내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효율성을 높일 건지 그것도 연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정한 다음에 부동산 업자한테 상가를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가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